돌아온 걸 환영해요. 지구상의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봅시다. 여러분은 19세기 영국에서 머리 없는 사진 촬영이 유행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 최초의 카메라는 1816년에 발명되었어요. 이 새로운 발명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졌어요. 그래서 사진작가들은 실험을 했어요. 이 빅토리아 시대의 머리 없는 조상아들을 보세요. 사람들은 머리를 접시에 받치거나 손에 직접 들고 있어요. 어떤 변형에서는 머리와 몸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장비를 들고 있기도 해요. 포토샵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작가들은 같은 피사체에 수많은 사진을 찍었고 원판을 결합했어요. 이런 식으로 머리와 몸이 서로 떨어져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죠. 정말 시대를 앞선 편집 기술이네요. 시기루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조각품입니다. 대략 12,000년 정도 되었어요. 비교로 하자면 피라미드보다 2배나 더 오래됐죠. 전문가들은 시기루상이 잃어버린 문명의 메시지인 암호화된 코드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분명 사람들은 동상의 도움으로 지식을 전수했어요. 그 새긴 무늬들은 그들의 믿음 체계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수년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고 있어요. 포르투갈 중부에 있는 조아니나 도서관은 많은 책들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박쥐 군락지의 보금자리이기도 해요. 박쥐들은 파리, 각닭이 그리고 다른 해충들로 배를 채우기 위해 그곳으로 가요. 포식하고 나서 박쥐들은 도서관 창문으로 단번에 나와 물을 찾아 마을을 가로질러 날아가요. 그 도서관에는 책의 필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박쥐는 곤충을 먹고 곤충은 책을 먹지 않으니까요. 박쥐들이 어떻게 이 건물에 처음 들어왔는지는 미스터리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어도 19세기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밤에 건물 문 앞에 가면 도서관의 하늘을 나는 주민들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비 오는 날에 도서관을 방문할 수도 있죠. 오! 박쥐동 도서관 보러 갈래요? 2019년 12월 한 남성이 연휴를 이틀 앞두고 은행을 털었어요. 흥미롭게도 그는 거리에서 모든 돈을 공중으로 던졌어요. 목격자들은 그가 이렇게 한 후 근처 스타벅스로 가서 체포되길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돈은요? 행인들이 다시 은행으로 가져갔어요. 네, 모든 지폐를요. 단 한 푼도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캐나다 매니토바의 처칠 마을 현지인들은 차문을 잠그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도둑을 초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잠재적인 북극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거리에서 북극곰과 마주보고 있는 거주자를 상상해보세요. 다행히 근처에 다른 사람의 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차 안에 쉽게 숨을 수 있어요. 북극곰은 순진하고 심지어 귀엽게도 보이지만 야생동물이고 예측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발톱에 이빨까지 말이죠. 이 마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북극곰이 살고 있어요. 제 말은 말 그대로 세계 북극곰 수도예요. 지역 주민들이 곰과 공존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공동체의 일부죠. 그래서 포유류 두 종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을 당국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북극곰이 방문해 왔을 때 먹이를 찾지 못하도록 야외 쓰레기장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곰들은 쓰레기장을 뒤지지 않겠죠. 사과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사과는 아주 흔한 과일이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원래 세계 특정 지역에서 재배되었어요. 현재 사과의 탄생지는 카자흐스탄의 텐산 산맥입니다. 과학자들은 사과 씨앗이 새와 곰에 의해 카자흐스탄 밖으로 처음 운반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과를 재배하고 거래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과일은 이미 시리아에 뿌리를 내렸어요. 로마인들은 그곳에서 그걸 발견했고 사과를 전 세계에 더 많이 퍼뜨렸어요. 하나가 또 다른 하나로 이어졌고 마침내 실크로드 무역 네트워크는 사과를 카자흐스탄에서 유럽과 북미와 같은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가져왔어요. 놀랄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알마티의 이름은 사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알마아티는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그가 세계 최초의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친구와 하이킹을 갔다가 도중에 길을 잃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잠깐만, 우리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아마 맞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외부 기준점이 없는 한 길을 잃었을 때 원을 그리며 걷는 경향이 있어요. 눈을 가린 몇몇 사람들이 이 현상을 연구하는 실험에 참여했어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걷는 이유가 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눈이 가려졌을 때 뇌는 균형 감각과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 센서로부터 오는 입력에 근거해서만
길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제한된 정보만으론 길을 찾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공포 영화들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주인공들이 길을 잃은 후에 원을 그리며 헤매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얘기 소재가 없었을 거예요. 로버트 커언즈는 시간 간격 조절 앞유리 와이퍼를 발명했어요. 그는 1967년에 자신의 디자인에 특허를 냈어요. 이 와이퍼는 아주 약한 비나 안개 속에서 와이퍼 작동 시마다 일시 정지해줘요. 이 발명품은 운전자들이 와이퍼가 창을 닦는 간격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줘요. 어쨌든 커언즈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회의를 하고 자기 발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들 중 누구와도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동차 제조사들도 시간 간격 조절 와이퍼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 건지 이미 알 거예요. 커언즈는 1978년 포드 그리고 1982년 크라이슬러를 특허 침해로 고소했어요. 1990년 배심원단은 포드가 진짜로 커언즈의 특허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어요. 양측은 제품의 특이성에 대해 계속 논쟁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국 포드는 커언즈에게 145억 원을 지불하고 사건을 해결했어요. 크라이슬러의 경우 커언즈에게 426억 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지불할 돈이 상당하네요. 실반 골드만은 오클라호마의 식료품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객들의 행동을 연구했죠. 얼마 후 그는 심지어 오늘날에도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쇼핑 방식을 바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보통 쇼핑객들은 손에 들고 다니는 바구니가 무거워지면 계산대로 갔어요. 이 관찰을 한 후 골드만은 1936년에 쇼핑 카트의 초기 버전을 만들었어요. 무거운 짐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자 그는 생각했죠. 고객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살 거라고요. 아니면 적어도 더 오래 쇼핑하고 더 많이 둘러볼 것이라고 말이죠. 아니요, 아직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손바구니를 고수했어요. 그들은 특이한 것보다 익숙한 걸 더 좋아했어요. 골드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미끼 쇼핑객을 고용했어요. 이 고객들은 쇼핑카드가 뭘 할 수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새로운 카트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는 또한 현관에 일꾼을 배치하여 손님을 맞이하고 들어오면 카트를 제공해 주었어요. 드디어 효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퀴 달린 바구니를 마치 몇 년 동안 썼던 것처럼 쓰기 시작했어요. 쇼핑카트는 다른 체인점에서도 빠르게 채택되었어요. 곧 쇼핑 경험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죠. 골드만은 5,692억 원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남겼어요. 여러분은 문어가 파란 피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 색은 문어의 몸 주위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시아닌에 의해 생겨나요. 인간의 혈액에는 철분이 들어있지만 문어는 철분이 아닌 구리가 들어있어요. 구리 기반의 헤모시아닌은 추운 환경이나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더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동물이 살아있을 때만 바래요. 혈액에 산소가 제거되면 푸른색을 잃어요. 해파리 중 한 종은 불멸이에요. 진짜예요. 다 자란 생물은 겨우 0.6cm 밖에 되지 않는데 비교하자면 여러분 새끼손가락의 손톱보다 작아요. 하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생존자예요. 신체적인 손상이나 굶주림에 직면했을 때 다시 폴립으로 변신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다시 태어나는 거죠. 과학자들은 1990년대 이 매혹적인 현상을 처음 관찰했어요. 그 이후로 이 종은 불멸 해파리라고 불려왔어요. 그래서 두 마리 해파리가 바에 있었어요.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야,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라고 말해요. 다른 하나가 "야, 나 불사신이야 어쩌라고. 게다가 이 폴립을 제거해야 했거든." 짜잔.